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도국 기자들과 함께하는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첫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했어야 하느냐고 되물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이 벌어진 지 꼭 40년이 되는 날 전두환 씨는 자축이라도 하듯 쿠데타 주역들과 고급 만찬을 즐겨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천억 원의 추징금과 재판은 나 몰라라 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른 경호까지 받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전 씨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일단 민생법안부터 처리한 뒤에 선거법 등이 상정될 예정인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임시국회 문이 닫힐 때까지 무제한 토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잠시 후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뉴스 해설을 맡은 이현정 논설위원입니다. 네, 잠시 뒤 기자들과 돌아오겠습니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는 기자들이 이슈를 꼽은 프레스콕 김태일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천명한 대로 오늘 본회의는 열립니다. 말 그대로 우여곡절입니다. 일단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후에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나를 밟고 가라며 로텐도어 앞을 지키고 있는 한국당. 일단 민생 법안은 처리한 뒤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좀 벌어보자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김밥 한 줄과 생수 한 통 놓고 결사항전을 외친 황교안 대표. 그런데 일단 오늘 본회의가 열리니까 이 표결 처리 지연밖에는 이제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른바 살라미 본회의가 열릴 다음 주까지 국회는 장마철 날씨처럼 변화무쌍할 것 같습니다. 김태일의 프레스코, 지연시킬 뿐 막을 방법이 없네입니다. 손만 잡고 그래도 해야지.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 오늘 상정 안 하는 건가요? 상정합니다. 상정하는데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법에서 필리버스터가 걸리면 이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그 하나로 지속이 됩니다.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하는 거고. 오늘 오후 본회의는 3시부터 열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처리 순서는 예산 부수 법안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그리고 민생 법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선거법을 수정안을 낸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선거법에 대해서부터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까지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오전에 합의를 했는데 왜 이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겁니까? 일단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이 3시 좀 전에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다시 한번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회의 안건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가 아직 그 국회의장실에 오지 않아서 아직은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실에서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 개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왜 안 나타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임시국회 관련해서 이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16일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후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겠다라는 건데 이 회기와 관련해서 한국당은 기존 통상대로 했던 것처럼 30일 동안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서 이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기 부분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첫 번째 안건인 회기에서부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되면 사실상 본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희상 의장이 일단 본회의를 보류하고 이 3당 원내대표들의 회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식으로 강경하게 나오면서 결국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회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그 부분을 놓고선 지금 자유한국당과 이 다른 당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이 회기 문제, 그러니까 16일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30일까지 할 것이냐, 임시회 회기를 어느 정도 기간을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조금 해석에 논란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우리가 국회가 보면 246, 248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시국회 열리는데 이게 회기가 30일입니다. 예. 근데 지금부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회기가 이제 그 임시국회 소집되는데 이 회기를 어떤 면에서 보면 교섭단체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선거법이 이제 패스트트랙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패스트트랙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 필리버스터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회기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6일까지 회기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선거법이 올라가면 16일까지는 이제 필리버스터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예. 그 다음에 소집되는 그 임시회에서는 이 한 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과 4+1이 쓰는 전략은 뭐냐면 여러 차례 이제 임시국회를 열어서 예. 한 안건을 올려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다음 국회 때는 다음 임시회 때 통과시키고 또 다음 임시회 또 상정을 하면 그 필리버스터 하면 그 다음에 또 통과시키고 이렇게 한 4번 정도만 하면 지금 거쳐 있는 그 선거법, 공수처법,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법 이런 것들이 다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전략이거든요. 이른바 살라미 그렇죠. 살라미 전술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참 처음으로 쓰는 전법인데 지금 일단 이 왜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이 바뀌었냐 하면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다음 국회 때 되면 자동적으로 선거법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부터 일단 통과돼서 안 된다 막 그러면 처음에 회기부터 일단 좀 논쟁을 붙자는 거예요. 예. 회기를 왜냐하면 이거는 30일인데 왜 4일밖에 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단 이번 회기는 끝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연기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국회에서는 이거는 안건에 되지 않는다라고 필리버스터 국회법에 대상이 안 해석이 된다.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그러면 다 당이 이거는 무기명 투표를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무기명 투표는 전자투표와는 달리 한 명 한 명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계속 이제 그 안에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이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투표 또 지연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지금 방법을 동원해서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간에 예. 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지금 상정이나 또 통과시키지 않지 하겠다. 그런 지금 묘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하면서 이제 본회의가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기대도 좀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좀 헛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선거법 개정안 또 검찰 개혁 법안, 이 패스트트랙 법안 말고 예산 부수 법안 또 민생 법안 이건 먼저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이것조차도 지금 처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본회의가 개의가 돼야 이것들이 다 처리가 될 텐데 근데 본회의가 개의가 돼도 지금 회기 문제 가지고 회기 안건이 제일 첫 번째 안건입니다. 예. 이 안건이 통과가 돼야 나머지 예산 부수 법안,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상정이 돼서 이제 표결 처리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안건부터 이렇게 막혀 있으니 예.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고 그렇다 보면 나머지 법안들 줄줄 계속 밀리게 되겠죠.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 황교안 대표 오늘 SNS를 통해서 사생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거의 투쟁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프다라고 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사생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국회에서도 광장에서도 하나가 되어 싸우자라고 하면서 이 내일 오후 1시에 이 광화문으로 모이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장애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선거법 개정안, 특히 공수처법 이런 걸 막지 못할 경우 그 후폭풍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길래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겁니다.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제1야당이 패스트트랙을 막지 못하면 보수우파의 대분열이 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올렸습니다. 예. 이는 뭐 계속 해왔던 말이니까 눈길을 끄는 대목을 좀 더 소개를 하자면 마지막 보루인 국민 여론도 아직은 돌아오지 않고 우리끼리 광야에서 외치는 관중 없는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 시청자분들도 제각각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테고 이 어떤 게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 정책인지는 의견이 다를 텐데요. 분명한 건 이 제1야당이 대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국가가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많은 언론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특히 선거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가 되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이 좀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죠. 그게 뭐 당이 없어질 정도로 위협적인가요? 이렇게 막 필사적으로 막아야 될 정도로 위기인가요, 자유한국당한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각 정당들이 지난 20대 총선의 득표를 가지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는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표는 의석은 좀 줄어들고 예.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은 늘어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 그 제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비례대표가 한 석도 없을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의석을 다 획득해 버리면 예. 비례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50석을 25대 20으로 하자라고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딴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게 예. 그냥 비례대표 하나도 없으면 본인들 지금 비례대표를 해야 되는 사람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이 만약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최악의 수단으로는 위성정당을 또 만드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위성정당이 뭐냐면 자기 생소하실 텐데 지금 비례대표가 없기 때문에 아예 지역구를 안 내는 정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만 얻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보수의 분열 이야기 하셨는데 당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예. 그럼 우리 공화당 그다음에 뭐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탈당한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라든지 또 뭐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보수 정당이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정당들이 지역구에서는 안 되는 정당들이 비례대표를 겨냥해서 어떤 득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여야근 간에 상당히 지금 정당들이 난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과연 그런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예. 이건 사실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본다면 민주당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한테 유리한가? 이거는 20대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만 민심의 변화를 가상한다라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은 통과되건 통과되지 않건 간에 어쨌거나 밀어붙여서 투쟁의 명분을 얻어서 이거를 선거 분위기로 이어가겠다. 그런 전략을 쓰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공천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가겠습니다. 문 의장의 이 모든 불법 행위가 지역구에 아들을 세습 공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의 아들이 어제 총선 출마의 뜻을 언론에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김태일 기자, 예산안 처리와 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공천, 선거 출마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도 의정부 을에 출마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때문에 예. 이제 한국당 의원들은 이 문 의장이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예산안 처리에 협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들 공천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 편을 들어줬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게 이제 한국당 주장이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아들 공천 뭐 이런 그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예. 이 심재철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들 출세를 위해서 민주당의 선봉대 역할을 한다는 게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참으로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박용찬 민주당 대변인도 512조 원짜리 보훈 공천이 이뤄지는지 온 국민과 지켜보겠다 이렇게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지역구에서 아들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흔하다고 해야 되나? 흔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있어요. 여러 사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예. 과거에 이렇게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했던 의원들 중에 지금 활동하는 의원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적절하냐 뭐 예.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아들인 문석균 지금 의정부갑 상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연속성사에서 예. 누가 잘했을까를 봤을 때 감히 자신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는 평소에도 자신이 정치하는 것을 만류했고 자신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아버지가 자기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굉장히 수월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공천에서부터 너무나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뭐 상대 경쟁 후보들이 아버지가 국회의장이라고 그 아들이 당연히 공천받는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뭐 여기도 지금 예비 후보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실 예. 경선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물론 이제 아버지가 그동안 조직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플러스 면되는 게 있겠죠. 사실 근데 뭐 부자 국회의원은 지금 국회도 꽤 많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8몇 분이나 있어요. 지금 예.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서 뭐 또 최근에 이제 저 불출마 선언한 김세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지금 보면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뭐 김영호 의원 민주당에도 예. 있고 바른미래당에도 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아들의 어떤 세습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장인데 예전에 예. 이제 아시겠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계실 때 예전에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정의화 의장이 무한 토론을 이제 허용을 해줬습니다. 예. 그때 사당 여당에서 반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정의화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이것도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들어봐야 된다. 들어보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이 필리버스터 하는 와중에 여야 간의 물밑 교섭을 통해서 법안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통과가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도 지금 최근에 이 법 통과되는 거 보면 문희상 의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통과를 시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좀 야당 편을 좀 들어달라. 우리 편 좀 들어달라. 막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들 문제를 좀 걸고 나온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자유한국당 목소리를 좀 국회의장이 들어달라 이제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